고칼의 제주팟 2018년 9월 12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경찰과 저의 인연 26년 전인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수컷들의 욕구를 뿜뿜 발산하기 좋은 서울의 한 음산한 그 골목. 마치 본능에 이끌리듯 저와 저의 동기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온몸을 맡기게 됐습니다. 이 부끄러운 배출의 쾌감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한 50대 남성이 저의 불경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도끼 눈으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나무라더군요. 물론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차마 말 못할 은밀한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이 미안함과 부끄러움보다는 화가 먼저 치밀어 올라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껏 아쉬울 게 없던 제 인생에 단 하나의 오점이라면 오점인 겁니다. 학력고사도 모자라 사법고시 전국 수석, 게다가 현직 사법연수원생이라는 신분이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야, 우리 사법연수원생들이 우습게 보여?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마터면 새될 뻔했습니다. 검사로 임용이 힘들 뻔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만 만나면 제 인생의 흑역사가 한 페이지씩 채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경찰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칼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에피소드에서 행정기관 도의회의 홍보 대행사로 전락한 지역의 한 언론사,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그리고 이 사업 과정에서 입찰에서의 좀 의문점,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간의 용기가 필요했던 에피소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대놓고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분들 재밌게 잘 들었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뿌듯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으시다면 우리 저 주변에 이 고칼의 제주파 추천들 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안 눌렀다 싶은 분들 있으면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팟캐스트 일시정지하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기 먼저 하고 좀 오십시오. 네. 누르셨죠? 네. 제가 오늘 좀 이상야릇한 오프닝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됐다가 아마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는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26년 전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미아리 텍사스 유랑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파출소 난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전적인 경험담 형식으로 좀 리메이크를 좀 해봤는데
뭐 중간 표현에서 뭐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야릇하실 수는 있겠으나 노상방뇨를 다루는 표현이었다는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괜히 혼자서 쓸데없는 이상한 상상은 하지 않으셨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경찰과 원희룡 지사와의 인연을 이번 에피소드 오프닝으로 굳이 꺼내든 이유는 이겁니다. 조만간 원지사에 대한 이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직 지사로는 8년, 그리고 원지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6년 만에 이 경찰과의 조우인 것 같아서 경찰과의 인연, 이걸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KBS 제주 뉴스에서 이 내용을 다뤘길래 그 리포트 먼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이달 안으로 원희룡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지사가 수사기관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8년 만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 전 열린 도내 한 대학 축제장입니다. 당시 도지사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지사는 축사를 하면서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책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이유입니다. 원 지사는 서귀포 시내 한 모임에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와 고급 주거단지 특별회원권을 둘러싼 혐의,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 모두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달 안에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대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직 지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2010년 우금민 전 지사 이후 8년 만으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며 만약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가 완료되면 원희룡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네, 물론 들으신 대로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아마 뭐 역시 검찰의 기소 여부일 겁니다. 제주지검이 과연 이 검사 출신인 원지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이게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6.13 지방선거 사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기소하는 마지막 최종 시한이 오는 12월 13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게 검찰로 이제 뭐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불기소 의견으로 뭐 송치가 될 건지 그렇게 할 거니까 좀 아무튼 이게 좀 지역 사회에서는 아무튼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많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이 원지사 정도의 이 고발건이라면 아마 벌금 100만 원은 가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도지사 재보궐선거는 기정사실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일부 캠프는 서서히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도 역시 돌고 있고요.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영어 실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희룡 지사님의 현란한 영어 실력을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게 장소를 어디서 뭐 평양에서 하느냐, 판문점에서 하느냐, 뭐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하느냐 이렇게 장소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원 지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이제 답글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달았던 건데
뭐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열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이렇게 첫 인사하고 끝 문장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봤던 겁니다. 도지사가 영어로 가버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저 지사님 표현으로 보면 까버너군요. 까버너. 발음이 세네요. 까버너. 네, 아무튼 우리의 원희룡 지사님 이렇게까지 제주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원지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뭐 30개가 넘는 공무원 자리를 외부에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개방형인데요. 특히 앞으로 도정 운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리에 현직 언론인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잘 알고 한때 존경했던 분이라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좀 띵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일단은 정리해서 전해드리죠. 고재일의 뉴스톱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듣자니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뵙지 못했습니다. 예, 저 청취자 여러분, 그 류도성 아나운서가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예. 지난주에 저희가 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민선 7기의 그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직 개편을 마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관련해서 예. 지금 개방형 인사에 대한 함합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가운데 이 현직 언론사 기자의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뚜껑을 열기 전부터 이제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인사 개방형 인사가 어떤? 네, 예. 일단 그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넣겠다라고 해서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개방형 문호를 넓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 결과 개방형 직위인 서기관급 서기관급 이상이죠. 모두 9개 자리에 대해서 최근 응모 절차가 진행이 됐고 예.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내용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뉴스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 아마 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접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쯤에는 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라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 주목해야 할 부분이 3급 그러니까 부의사관 자리죠. 예. 소통혁신정책관 이곳에 모두 2명이 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도내 모 인터넷 신문 대표이자 그리고 기자인 현직 언론인 K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감이 좀 잡히진 않습니다만 이게 소통혁신정책관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비중 있는 자리라는 느낌은 좀 오는데. 뭔가 있어 보이죠? 예, 예. 예. 근데 뭐 기다려보면 알겠지만 내정설이 잘못 알려질 그런 소문일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이때까지 뭐 예. 보셔서 많은 뉴스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내정설이 틀린 적이 있던가요? 거의 없었죠. 예, 예,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설이다 보니까 뭐 아직 정확한 임용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그렇지만 K씨 현재 그 기존 회사의 그 처분 문제라든가 예. 주변 정리 등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관측에 좀 일정 부분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예. 뭐 물론 K씨의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 당시에 원희룡 캠프와 관련해서 표면적인 역할은 없었습니다만 예. 시기가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직 언론인의 신분으로 공직에 발을 들이는 게 이 언론 윤리에 과연 부합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뭐 언론인으로서 이제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통혁신 정책관 자리가 타당한지에 대한 뭐 그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가 뭐 들어보니까 도지사 직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공약 관리와 뭐 도민 갈등 관리, 청렴 감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사실상 도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볼 수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들도 좀 있는데 보통 언론인 출신들 보면 뭐 공보관이나 네네. 아니면 대변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죠. 컨트롤 타워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긴 해요. 근데 네.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 언론인의
공직 발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K씨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 당시 우금민 도정 때도 예. 이 도지사 특보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개방형 인사의 취지가 공직 외부에서 전문적인 인사를 발탁한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근데 뭐 보면 유독 이렇게 언론인들이 자주 발탁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적지 않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공직의 문을 많이 두드렸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공직 내부에서 이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을 어쩌다 공무원 이런 은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공무원. 예. 그 반대말이 늘공이라고 합니다. 늘상 공무원. 예. 예. 지난 1995년에 이제 민선 시대가 막을 올린 이래로 예.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민선도지사가 많은 언론인들을 공직 세계로 발탁한 바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공식적인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1995년 이 신구범 도정 당시 한라일보 출신의 그 강순은 기자라는 분이 공직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2002년 우금민 도정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K씨가 특보를 지냈습니다. 예. 당시 K씨는 역시 한라일보 현직 기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어 2006년 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민선 사기 이후부터 언론인들의 기용이 두드러졌는데요. 예. 재민일보의 김대희 전 사회부장이 공보관으로 들어갔고요. 예. 같은 신문사 편집국장을 지낸 백승훈 씨는 지역 협력 특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예. 2006년 선거 당시에 이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제주일보 홍원석 전 부장은 특보를 거쳐서 문화예술부서 계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랬죠. 주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신문사 출신들이 네,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일간지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방송계 출신 인사 없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예. 이 민선 5기 우금민 도정 출범 후에는 이 KBS 제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을 지낸 예. 김부일 씨가 환경경제부지사로 발탁됐고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또 이제 한라일보의 위영석 기자가 특보로 도청에 입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선 5기에서는 또 이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긴 있는데요. 예. 이 전임 도정에서 발탁됐던 김대희 전 공보관 이분에 대한 이른바 보복인사 논란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당사자의 이 보직을 바꿨는데 도장이 네. 바꿨는데 네.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직위를 없애버리고 그 직권으로 면직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직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 법원에서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까 이제 신문사 출신들이 유독 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방송사보다 신문사 출신 언론인들의 기용이 많을까라는 예. 물음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현실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언론 내부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보통 신문사에 비해서 방송 쪽이 좀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 언론계 내부적으로도 아마 이제 신문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자리 이동이 많은 이유가 아마 여기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윤리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또 그렇죠. 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원희룡 도정으로 접어드는데 결론부터 전개를 해보면 이전 도정과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원희룡 도정의 언론인 발탁 다른 도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 대변인을 맡은 중마고우죠. 예. 강홍균 전 경향신문 제주 주재기자가 민선 6기 첫 공보관에 올랐고요. 예. 이후 두 번째 공보관으로는 이 특보로 입문했던 농민신문 기자 출신의 이 김현철 씨가 발탁됐습니다. 예. 마지막 공보관 자리 제주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2014년 총선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강영진 씨가 논란 속에서도 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습니다. 예. 또 총선 얘기를 했는데 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정무라인 사인방이라고 말이죠. 예. 이 가운데 한 명이죠. 김치훈 씨가 역시 한라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예. 좀 외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제주해설이 편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재용 씨. 이분이 선거 이후에는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고요. 예. 이 원희룡 지사가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KCTV 제주방송 사장을 지낸 오창수 씨가 맡았습니다. 예. 이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는 이 KBS 제주방송총국의 전 보도국장이었던 김영훈 씨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장 자리에 임명을 했는데요. 예.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하죠. 예. 언론 친화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규모만 놓고 보자면
역대 도정 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선 7기는 뭐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활발한 언론인 기용은 좀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예.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예. 지금은 일단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고경호 전 뉴스원 기자가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예. 있습니다. 뭐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민선 도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언론 출신 인사들에 대한 발탁이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기용하고 싶을까요? 일단 저한테는 연락이 없는 네. 걸로 봐서는 저는 네. 장점이 없는 걸로 봐야겠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 아무래도 도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직업 공무원 일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 수렴이라든가 정책 판단에 대한 정무적인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또 뭐 부수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예, 건데 예. 언론의 생태계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언론인이다 보니까 이에 예. 대한 도움을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언론인들도 네. 엄밀히 따지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는 있죠. 네. 뭐 많은 언론이 출연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뭐 직업적인 안정성도 좀 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유도 나오고 있겠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기자들에게만 유독히 높은 직업 윤리가 적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언론인의 역할이 정권의 비판과 견제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직 언론인의 공직 입성 조금은 엄격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정설이 일고 있는 K씨가 또 바로 현직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뭐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중심의 제주 사회가 낳은 씁쓸한 단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저희 프로그램도 언론의 위치에서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위치에서 언론 내부의 일을 다루는 게 좀 껄끄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언론계 내부의 자성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계기가 될까 싶어서 한번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자,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는 시점이면 임명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자 재민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이 원도정 개방형 공모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사전 내정설 무성한 개방형 공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전 내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충광 의원은 10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장애인복지과장이 이미 다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과장이 그대로 채용된다면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민사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사회복지현업에 종사하는 인사가 장애인복지과장에는 전직 도의원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11일 개방형 직위 공모가 진행됐던 미래전략국장에 당초 알려진 대로 노희섭 제주도 ICT 융합 담당관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공모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도 사전에 회자되던 인사들이 모두 차지 내정설이 근거가 없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또 공모가 진행 중인 3급 소통혁신정책관과 4급 공보관 자리도 벌써 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전문성이 인정돼 수긍할 만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선거 공신이거나 정치적 이념 등에 얽힌 보훈 인사라는 지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공모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낙하산만 양산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개방형 직위 공모제는 30년 이상 근무해도 도 본청 과장급에도 오르지 못해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무사안이란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데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도지사가 제 사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어쨌든 소통혁신정책관으로 내정된 이 K씨에 대해서는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제가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다뤄봐야 할 것 같고요. 어느 누구보다 원희룡 도정에 비판적이었던 이 K씨, 이 언론인이 돌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보고 여쭤도 봤습니다만은 지금도 의구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뭐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확인해 볼 문제고요. 아무튼 이 K씨를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좀 사람을 잘못 봤다, 인생을 헛살았다, 그런 느낌과 후회까지 드는데 아무튼 다시 좀 가감없이 나중에 다루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고칼의 제주팟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낮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